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의 마음으로 날아올라 슝슝. 매달 선생님들께 보내드리는 지학사 뉴스레터에서 비면 고민상담소 코너를 맡고 있는 상담사 슝슝입니다. 비면 고민상담소는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느끼는 A면의 고민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 느끼는 여러 가지 B면의 고민들을 도와드리고자 시작된 코너인데요. 상담소로 도착한 선생님의 고민 편지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답장을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교직에 대한 책임감이 아주 크고 무거워서 슝슝, 제 닉네임처럼 조금은 가볍고 편안한 보통 사람으로 사는 즐거움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이번 영상은 그동안 고민상담소에서 다뤘던 고민들과 제 답변을 짧게 소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답변이 고민에 대한 완벽한 정답은 아니겠지만 선생님의 일과 삶에 숨통이 트이는 작은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면 고민 상담소 첫 번째 고민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진지하게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는 소요님의 사연입니다. 점점 소통도 어렵게 느껴지고 속마음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혼자라는 생각에 외롭고 자신감도 줄어드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소연님만이 아니라 긴 세월 열심으로 살아온 많은 중년분들이 겪고 있는 공허감입니다. 이제껏 이성적이고 생산적인 일과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온 분들일수록 갑작스러운 변화에 더욱 당황해 하세요. 시대가 바뀌고 다음 세대로 일의 중심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주어진 여유가 막막하게 느껴지거든요. 사람들과도 갑자기 일 이야기 말고 조언이나 충고,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되는 회의 같은 것 말고 일상과 사소한 감상, 이런 사적인 주제로 이야기하는 게 영 어색하신 것 같아요. 당장 대화할 상대도 없으니까 점점 더 고립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느라고 애썼던 시간이 다 지나갔구나. 누군가를 먹이고 돌보느라고 정신없던 삶의 짐을 이제 좀 내려놓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휴 하고 숨 좀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헛헛하고 쓸쓸한 마음도 그대로 느끼면서 혼자 산책도 하고 여행도 좋고 시간도 보내면서 지난 세월도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바빠서 연락 못했던 옛날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한테 연락도 해보시고요. 내가 어릴 때 뭐 좋아했지? 나는 뭐 할 때 즐겁고 편안했지? 생각해보면서 가까이에서 하는 취미 모임에 나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셔도 좋고요. 물론 굉장히 어색하실 겁니다. 안 해본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가르치는 사람, 책임지는 어른에서 다시 노는 게 제일 좋은 아이,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를 조건 없이 누리면 되는 자연인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아니, 이제 그렇게 살아도 되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편안하고 즐겁게, 홀가분하고 자유롭게 사셔도 됩니다. 정말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비면 고민 상담소 두 번째 고민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담임교사로서 초등교직 생활 20년을 다 채운 열혈 교사님의 사연입니다. 요즘 아이들과의 관계와 직장인으로서의 승진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젊은 선생님들을 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신념과 방향이 맞는 건가? 지금부터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에 혼란스러운 마음이 드신다고 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뒤돌아보고 다시 곰곰이 따져보는 것을 우리는 회고라고 하는데요. 회고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순간적인 느낌으로 판단할 일은 절대로 아니고요. 모든 과거로부터 배운 지금의 내가 가장 성숙하고 가장 똑똑한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결정들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아쉽고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럴 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시고
후회를 많이 하세요. 하지만 그때의 자신에게는 늘 최선의 선택이었고 온몸으로 살아낸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첫 부임할 때의 다짐부터 아이들과의 추억들, 실수하고 개선하고 웃고 울며 배운 것들까지 하나하나 되새기며 기록해 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수많은 과거의 나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 정말 고맙다 박수를 보내면서요. 내가 살아낸 삶을 긍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일이거든요. 차곡차곡 쌓은 과거들을 단단한 반석으로 삼고 앞으로 살아갈 날의 첫날인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내가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지혜와 내공을 가진 가장 현명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최고의 나 자신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도전을 마음껏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응원을 보냅니다. 비면 고민 상담소 세 번째 고민은 아이들에게 계속 큰 사랑을 주고 싶은데 연차가 쌓일수록 점점 마음이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내가 이러는 게 맞나 두렵기도 한 가지님의 사연입니다.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양은 정해져 있는 걸까요? 고민글의 첫 문장이 인상 깊었어요. 하지만 고민글을 읽으면서 걱정되기보다는 와, 이 사람 정말 사랑 많은 젊은 선생님이시구나. 참 아름답고 대단하다, 멋지다 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썼습니다. 사랑처럼 교직도 처음이 제일 강렬하고 애틋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어서 매 순간 긴장하고 힘들지만 그만큼 정신을 집중하고 정성을 들이게 되잖아요. 하지만 매번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몸도 마음도 견디지 못하고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둔감해지고 조금 더 요령이 생기고 조금 능숙해집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야 오래 하죠. 교사라는 직업의 중심에는 여전히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절대로 아닙니다. 동료 교사와의 관계들도 있고요. 여러 행사들, 여러 직책들, 꾸준한 공부를 통한 자기 개발도 하실 거고요. 그리고 학교 밖에서 개인으로서의 삶도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매년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포함해서 자신의 변화를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균형 잡힌 삶을 찾아가면서 성장하는 가지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많은 젊은 교사 가지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응원을 보냅니다. 비면 고민 상담소 네 번째 고민은 퇴직 후에 집에서 유튜브만 보는 아버지의 생활이 답답하고 이러다가 아프시면 어떡하나 건강이 걱정되는 아빠 딸님의 사연입니다. 닉네임부터 딸바보처럼 아빠 바보인 사연자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고민글이었습니다. 정말 퇴직하고도 20년, 30년 살아야 되는 시간이 긴 시대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만족스럽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 자기 관리 못하고 일상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면 결국 스스로도 고립되고 몸도 상해서 병원 생활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딸의 입장에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이 든 부모님의 생활은 그대로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 마음에 안 들고 스스로에게 해로워 보인다고 해도요.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관심사나 취미에 어떻게 좀 재밌으세요? 물어도 보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도 주세요. 관심도 가지면서 다가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고립되지 않고 계속 다른 가족과 소통하면서 관계를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이 아버지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의 여지가 남게 되거든요. 반면에 이리저리 간섭하고 비난하면 아버지도 이 관계가 싫고 불편해서 더욱 멀리하고 극단적으로 고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모님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예전 같지 않음에 가장 우울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한 몸으로도 어려운 자기관리에 대한 충고, 조언 말고 따뜻한 관심과 함께할 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자주 말씀드리고요. 손도 꼭 잡아드리고요. 등도 쓸어드리고 꼭 건강하게 우리 곁에 오래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고 안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해야 우리 애들 옆에 계속 있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하고 싶어 하실 거거든요. 그때까지 아버지 옆에서 좋은 친구로 남아주세요. 응원을 보냅니다. 비면 고민 상담소 5번째 고민은 지금이라도 수도권에 가야 하는 거 아닌지 고민되는 익명의 교사님의 사연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꿈꾸던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점점 또래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나도 늦기 전에 떠나야 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청년 유출은 대한민국의 오랜 과제입니다. 해결을 위한 지자체와 애정을 가진 개인분들의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곳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그만큼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수도권과는 다른 지역 생활의 낭만을 찾아서 지방으로 내려간 이유가 익명의 교사님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어찌 보면 교직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던 시기가 좀 지나고 이제는 여유가 생겨서 학교 밖의 생활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내가 살고 싶은 곳은 어떤 곳인지, 좋아하는 바닷가를 거닐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한 선택에서 지금 익명의 교사님의 기준에서 어떤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어떤 것들은 변했을 거예요. 그 나만의 기준에서 그것들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막연하게 혼자 걱정을 키우기보다 같은 고민을 가진 청년들의 모임에 나가셔서 솔직하고 현실적인 대화를 나눠보시길 권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생각이 선명해지면 그때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응원을 보냅니다. 비면 고민 상담소 6번째 고민은 타인의 일에 지나친 감정이입 없이 거리를 좀 두고 차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싶은 소나무님의 사연입니다. 소나무님의 어린 시절의 상처와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경험으로 인해서 분노가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있으신 것 같아요.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힘든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과거의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깊이 공감하고 내일처럼 도우셨으리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같이 아파하고 분노하는 소나무님 안의 아이 때문에 많이 소진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조심스럽지만 심리 상담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묵은 깊은 아픔이어서입니다. 이제는 정말 따뜻하고 든든한 어른이 된 소나무님이 상처받은 그 아이를 꼭 만나주어야 합니다. 상담가와 함께 그 아이와 함께 충분히 울고 화내기도 하고 싶었던 말 다 해보셔야 합니다.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면 그 아이도 소나무님도 후련하고 홀가분하게 웃으면서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고민 사연과 저의 답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제 이야기가 하나의 정답은 아니지만 비슷한 고민을 가진 선생님들께 작은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라나는 아이들 곁에 가장 가까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교사분들이 맞으시지만 그 전에 내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나 혼자 1인분 하기에도 벅찬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너무 많은 짐을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바람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편안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거 잘 알지만 그 시간 중에 꼭 시간을 내고 틈을 내서 나 자신을 돌보고 지키고 즐거운 일들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 말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른들이 선생님들이시거든요. 열심히 어른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즐겁고 행복한 것을 보면 우리 아이들도 기대를 가지고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어른으로 잘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학사의 선생님을 위한 고민 상담소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요.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고 고민을 슝슝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